상당히 지금 심각도가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 하게 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로 모델이 나왔었고, 또 디자인이나 옵션이라든지 가성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최고 인기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예약고가 4만 명이다라는 얘기는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출고에 대한 발표가 일찍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자체가 지금 인터벌이 너무 크다는 게 좀 걱정거리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나가더라도 좀 늦은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겹쳤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구동 모터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아이오닉 5의 공급에 영향을 끼칠 거로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12월부터 전 세계 글로벌 제작사한테 모두 끼치는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도 괜찮았었고, 아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판매율이 어느 정도 안착된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었고, 또 부품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제작사에 비해서 4, 5개월 정도를 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버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5월 달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부족에 대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서는 4, 5개월 정도 늦어졌지만은 지금부터는 보릿고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백신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공급량이 딸려서 지금 서로 누가 로비를 통해서 뺏어가느냐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공급량은 딸리는 부분들인데 이게 빨라도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까지 어떻게 이 수급 조정을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공장이 잠깐 중지되는 것도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부족하게 되면은 인기가 없는 차종은 어느 정도 감산을 할 수밖에 없고 인기 차종 중심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는 200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배에서 2.5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라든지 또 기아차 EV6 같은 것들이 제때 못 나온다면은 결국은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은 경쟁 차종으로 이 충성 고객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이 부족 현상이 가을에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부터 유럽이라든지 각 국가별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는 전략물자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내재화에 대한 것들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따라서 정부에서도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학 연관의 문제고 국가 경제의 기틀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은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완성차가 못 나오다 보니까 부품도 이 완성차가 안 나오게 되면 역시 중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차부터 4차까지 연쇄 파동 효과가 생겨요. 다 중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측면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다른 분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더더욱 국가별로 전략 물자로 지금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한 분야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물론이고요. 물론 이제 생산하는 업체는 풀로 생산 가동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가전제품이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돌아간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을 차량용 반도체로 다시 돌려야 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욱이 세계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인 인피니언이라든지 아니면 NXP라든지 텍사스 쪽이라든지 이쪽 미국 공장 쪽이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공장 중지가 됐던 부분들도 많았었고, 또 제3이라는 일본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화재로 인해서 이제서 이제 아마 시험 생산을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깨끗한 청정물입니다. 물이 상당히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대만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뭄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탱크 로리를 이용을 해서 물을 이 반도체 공장에다 공급할 정도거든요. 이 TSMC도 영향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주문받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도 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또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업체도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연쇄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또 뭐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모빌리티라는 영역 자체가 모든 전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상체계를 통해서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추세가 지금 현 시점이 아닌가, 앞으로의 이 몇 개월 사이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이 토픽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워낙 NXP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 넘버 2 정도가 됩니다. 인피니언이 좀 앞서가고 있고 3위가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NXP가 네덜란드 회사인데 공장은 미국에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NXP가 MCU 같은 차량용 반도체의 하이테크 쪽에 해당되는 설계부터 제작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NXP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NXP는 차량용 반도체 중에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고부 가치다라고 해서 노렸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NXP 인수에 대해서는 예전에 진행됐던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인수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 반독점 관련법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무상이 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전 세계 자동차 제작사에다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국가에다가 인수를 해도 괜찮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어느 국가가 반대를 하더라도 인수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넘버원의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도 최고의 하이테크를 갖고 있고 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세계 1위입니다. 휴대폰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세계 1위를 구사를 하고 있지만은 약 6년 전에 출범한 전장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모빌리티 쪽은 미래 먹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6년 전에 전장 사업부를 통해서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진출을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 같이 멤버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1차, 2차 협력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배타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한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부 출범을 했지만은 실제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뺑글뺑글 도는 이런 경향이 상당 기간 반복되다가 그래서 합종연행이 가장 중요한 이 진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미국의 하만이라는 이 대기업, 큰 기업을 인수를 통째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스피커라든지 사운드 쪽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쪽에 넘버 3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하만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훈련 효과도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 특히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전장 사업부를 통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시간적으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또 노하우를 취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적과의 동침, 합종 연행입니다. 또 인수합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NXP를 인수할 가능성 분명히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다. 아인슈타인 굴뚝에 연기할 리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지금 비용이 한 60조, 7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절차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 단계가 있지만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이 하만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좀 더 진일보한 부분이 필요하다. 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커지고 있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까지 불러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꼭지는 그겁니다. 20조 원 투자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에다가 빨리 투자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이테크 쪽에 관련된 뭐 휴대폰 관련 반도체나 이런 것만 만들지 말고 차량용 반도체는 소량 다품종이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공정 과정도 복잡한 신뢰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 남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 부분 들어오라는 뜻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 투자와 더불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진입을 빨리 하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바이든 대통령이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NXP를 인수하게 되면은 그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은 미국 공장이 2개나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의 효과도 생기면서,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넘버 3를 인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부분도 되고, 또 이게 미국만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주관하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NXP 같은 인수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은 분야다. 그러나 넘어가야 될 산은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문제는 이제 현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네가 이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에 대한 것들은 중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인수합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없는 분야를 이걸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메꿔준다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또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분야가 인수합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그만큼의 현금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그 인수를 합병을 해서 나중에 모기업이 흔들거리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현금 보유량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NXP가 아무리 많아도 60에서 70조 원 정도라고 보면은 인수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다. 또 NXP의 영역이 삼성전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또 완전히 틀린 영역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수를 통해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다른 어떤 중첩 모델, 경쟁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TSMC 이런 데서 인수하는 개념하고는 많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보조금이 없으면 차를 살 이유가 없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국내에서 6천화하고 9천화하고 이 차등 지급에 대한 그 구분이 지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롱레인지 모델을 6천만 원 미만으로 다운시켜서 100% 보조금을 받게끔 만든 것도 보조금의 위력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전기차 판매 안 됩니다. 근데 보조금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연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차가 판매가 안 됩니다. 3월부터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 2월 달은 없어진다 볼 수가 있고, 또 연말이 되면은 보통 소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11, 2월은 또 판매가 안 돼요. 결국은 한 8, 9개월 정도만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3월부터 올해 시작이 됐는데 올해 보급되는 비용 자체가 이 지자체 이 매칭 펀드까지 해서 1,000만 원 좀 넘게 이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모델 3가 작년에 신청했던 것이 올해 다 벌써 소진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모델 Y라는 소형 SUV까지 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테슬라의 시너지는 굉장히 커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기아차의 EV6가 그 좋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이오닉 5는 4만 명, 그 다음에 EV6는 2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6만 명이거든요. 근데 올해 보급되는 이 승용차 쪽은 7만 5천 명 정도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반기에 지금 모델 3나 또 모델 Y가 추가가 되면서 다 집어먹고 있다는 거죠.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출고는 벌써 발표한 지는 한참 됐는데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은 아이오닉 5가 이제 시작이고 EV6는 아직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걱정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작년도 40%를 테슬라가 다 잡아먹었었는데 올해도 전반기 쪽에 테슬라 차량이 모두 보조금을 소진시켜서 후반기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저도 정부 자문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조금을 1년에 한꺼번에 책정해서 이거를 소진시키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 심지어는 분기별로 나눠서 잘라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반부 쪽에 신차가 나오더라도 그쪽에 보조금을 쓸 수가 있으니까 나눠 놓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마다 어디는 소진되고 어디는 남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는 쪽에서 소진한 쪽에 지자체에다가 이 물량을 넘겨주는 거죠.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이미 책정이 돼 있고, 물론 지자체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 받는 쪽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쪽도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균형 있게 전체가 소진되는 부분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설사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부족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추경 예산 신청을 해서 이걸 확보해서 실제로 전기차 구입자들한테 전기차 구입의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추경 예산 편성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아마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정도로 후반부에 어떤 고민거리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자립, 국산화에 대한 것들, 옛날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배터리는 한중일 싸움이고 또 그다음에 이 반도체 자체는 대만과 대한민국이거든요. 또 이제 일부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 이런 데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또 TSMC라든지 이런 데가 파운드리 형태로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미국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의 유전자를 크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반도체를 국내에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 본사에서 생산하더라도 공장 자체는 미국 공장인 거죠. 미국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먹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고 모빌리티 쪽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가 이 반도체 주권을 확보를 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해서 생산량 자체를 늘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기술 수준도 지금의 초격차에서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산학 연관이 매진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 또 국내 생산을 통해서 세계 시장 공략에 대한 것들, 또 기술 격차에 대한 초격차를 나누는 전략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 더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조건이 누적돼 있어서 고민거리는 늘어난 시점이다. 그러나 해결 과제는 많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5년, 10년 사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